안녕하십니까. 롱핀풀 월드입니다. 롱핀풀 월드는 앞으로 탁구의 기초와 롱핀풀 공격 기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 영상을 해설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탁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탁구를 시작해서 어렵게 탁구를 배웠지만 탁구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한 탁구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아주 좋아하게 됐습니다. 탁구를 배우면서 탁구를 잘 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리턴보드를 알게 돼서 리턴보드를 가지고 기술 연마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력이 일취월장하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리턴보드가 좀 아쉬운 것은 공격 연습은 잘 되는데 반하여 리시브와 수비 연습은 잘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리시브와 수비하는 방법은 게임을 많이 하면서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리턴보드를 가지고 기술 연마를 많이 해서 탁구를 치는데 자신이 생겼는데 탁구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탁구가 어렵고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왜 탁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실력이 잘 늘지 않을까요? 그러면 탁구가 잘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탁구가 팔과 다리로만 치는 줄 알고 있는데 탁구는 팔과 다리로만 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탁구는 열심히 치는데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탁구가 잘 늘지 않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레슨을 받는 이유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습득하기 위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치가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응용을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탁구를 잘 치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리턴보드를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 리턴보드가 저를 많이 가르쳐 줍니다. 리턴보드가 제 코치인 셈이죠. 또한 기술을 배우고 나서는 연구를 많이 해서 자기에게 맞는 동작과 기술을 찾아서 반복 숙달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작을 반복 숙달하여 몸에 배서 게임 시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탁구의 원리를 알아야 탁구를 잘 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타점과 회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탁구를 쳐야 잘 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점에 관하여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트를 넘어온 공을 치는 타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공이 바운드되어 올라와서 정점이 되기 전에 치는 타점이 있고 정점에서 치는 타점이 있고 정점을 지나서 내려오는 공을 치는 타점이 있습니다. 먼저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치는 것을 빨리 친다, 올라오는 공을 친다, 빠른 박자에 친다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 타점은 세게 치지 않고 살짝 대기만 해도 잘 넘어갑니다. 이것은 공이 오는 힘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공을 잡을 때는 힘을 줘서 세게 치지 않아도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잘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트 앞에 짧게 떨어지는 공은 올라올 때 짧게 툭 치면 잘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길게 오는 공도 올라올 때 짧게 툭 치면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점 이후에는 라켓을 살짝 대면 공이 상대방 네트 위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앞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공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힘을 들여서 쳐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오는 공 넘기는 연습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공을 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올라오는 공을 치는 연습은 하지 않고 내려오는 공을 치는 연습만 하기 때문에 자세 연습과 공 맞추기 연습이 잘 안 돼서 포핸드 자세가 안 잡힌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2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롱피플을 사용한 지 꽤 지나서 공격 기술도 어느 정도 숙달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롱핀플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롱핀플 월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1부에 이어 2부 순서로 탁구가 잘 늘지 않는 이유 중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는 기본기를 완전히 갖추지 않고 게임만 즐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기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기를 배우지 못하고 나쁜 자세로 탁구를 쳐서 나중에는 고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세를 고치지 않고 탁구를 잘 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로는 잘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재미있게 치기만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레슨은 왜 받습니까? 잘 치고 싶으니까 레슨을 받는 것 아닙니까? 탁구를 잘 치고 싶어 하면서도 기본기는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탁구는 잘 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탁구를 잘 치려면 기본기가 잘 갖춰져야 하는데 기본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핸드 랠리입니다. 왜 포핸드 랠리가 중요하냐 하면 포핸드 랠리를 잘해야 스매싱이나 드라이브를 잘 구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핸드 기본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백핸드로 공격해서 포핸드 찬스가 났을 때 실수로 점수를 잃는 것을 종종 봅니다. 포핸드 찬스가 나면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잡아서 끝장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가 마음대로 화 쪽으로 주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 쪽만 잘 잡으면 게임을 쉽게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그전에 나가보면 게임 전에 포핸드 랠리를 하는데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짜증나게 탁탁 치든지 드라이브를 걸든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치든지 기본이 안 돼서 랠리를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탁구장에 가도 제대로 랠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연습하기가 어렵고 동영상을 찍어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연습하는 장면만 보여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핸드 랠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자세 연습 및 스윙 연습, 그리고 공 맞추는 연습입니다. 자세 연습으로는 두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스윙할 때 두 발은 움직이지 말고 어깨도 심하게 움직이지 말고 허리와 무릎만 살짝살짝 리듬을 타며 편안하게 자세를 잡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깨를 심하게 움직이거나 양발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선수들 같이 위아래로 점프하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면 찡그리거나 불편한 모습으로 스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훈련된 사람은 표정이 밝고 편안하게 스윙을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만 봐도 제대로 스윙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윙할 때 라켓 각도는 90도로 세워서 앞으로 스윙해야 좋은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공 맞추는 법은 올라오는 공을 툭 대고서 미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스윙은 어깨 뒤로 많이 나가도 됩니다. 공을 세게 치지 말고 툭 밀고 팔로우 스로우를 얼굴, 코 있는 데까지 미는 것입니다.
팔로우 스로우를 하지 않으면 공이 끝까지 잘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팔로우 스로우를 너무 많이 하면 팔이 되돌아와서 치는 동작이 늦어집니다. 팔은 뒤로 많이 나가도 되지만 앞으로 많이 나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팔이 뒤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공을 잡아둘 공간이 많아져서 공을 잡아놓고 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랠리 연습할 때 팔이 뒤로 나가는 스윙 연습을 많이 해야 게임 시 강한 스매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레슨 받을 때 코치가 팔을 뒤로 못 나가게 했는데 제가 스스로 뒤로 많이 나가는 연습을 해서 저는 포핸드가 엄청 강합니다. 또 스윙하는 방향을 앞으로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 위로 스윙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스윙은 앞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윙할 때 라켓을 90도로 세우고 공 높이에서 앞으로 쳐야지 날아가지 않고 상대편 테이블로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윙하면 팔이 자동적으로 얼굴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올리는 연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랠리 연습 따로 하고 스매싱 연습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랠리 연습과 스매싱 연습을 동일하게 해야지 게임할 때 포핸드 공격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습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찬스를 만들어 놓고도 포핸드 실수로 점수를 잃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포핸드 스매싱을 자신있게 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탁구를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부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롱핀풀 월드는 앞으로 탁구의 기초와 롱핀풀 공격 기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 영상을 해설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롱핀풀 월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2부에 이어 3부 순서로 탁구가 잘 늘지 않는 이유 중 두 번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탁구장에 가서 로버트를 쳐봤는데 그런대로 효과는 있지만 공이 이리저리 오고 길고 짧게 와서 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동작을 잘 보시고 지금 하는 랠리 연습을 몸에 배도록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검정색 롱피플을 사용하는데 롱피플 연습하는 장면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롱피플에 관한 것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는 롱피플을 수비용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공격형으로 사용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기본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핸드 랠리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포핸드 랠리를 잘 해야지 스매싱이나 드라이브를 잘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스매싱이 아주 중요한데 공을 잡아놓고 치는 법을 잘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스매싱 할 때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팔은 허리에서 얼굴로 스윙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변화구를 칠 때 몸이 앞으로 따라 나가면 공을 잘 맞추기가 어렵고 헛스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탁구에서도 몸이 앞으로 따라 나가면 공을 잘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스매싱 할 때 다리와 몸을 잡아놓고 공이 몸에 왔을 때 팔을 뒤에서 앞으로 스윙해야 공을 잘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몸의 중심을 약간 뒤에다 두고 치는 연습을 많이 해야 게임할 때 스매싱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커트볼은 드라이브를 걸어야 성공 확률이 높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커트볼을 스매싱으로 치기 어렵다고들 생각하는데 스매싱으로 커트볼 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커트볼은 빠르지가 않고 바운드되고 올라와 정점에서 잠깐 머무는데 그때 라켓을 90도로 세우고 앞으로 치면 정확하게 상대 코트로 넘어가 수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킬부들이나 여성분들도 드라이브를 배우느라 고생들 하는데 드라이브를 자신있게 구사하려면 5년 정도 레슨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유튜브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 고수들도 포핸드 찬스에서 드라이브를 실수해서 점수를 잃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드라이브가 구사하기도 어렵고 득점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매싱은 4개월 정도만 잘 훈련하면 자신있게 구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매싱을 자신있게 구사하게 되면 반드라이브와 드라이브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는 스매싱 자세에서 라켓을 45도 정도 숙이고 라켓을 허리에서 얼굴로 스윙하면 되는 것입니다. 드라이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스매싱을 먼저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본기 중에서 포핸드와 백핸드가 큰 기술이고 이 기술은 기본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게임을 아무리 많이 해도 늘지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비스, 리시브, 커트, 쇼트는 잔기술이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하면 늘게 됩니다. 그래서 포핸드와 백핸드 드라이브가 아주 중요합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는 포핸드 랠리를 숙달하게 되면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포핸드 공격 시 8, 90%는 스매싱과 반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어쩔 수 없을 때만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초보자 여러분들 포핸드를 잘 배워야 탁구를 잘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커트, 쇼트는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변칙 기술을 배우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변칙 기술은 배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기술 습득이 어느 정도 되니까 게임 시 나도 모르게 변칙이 구사되더라고요. 만약 그 변칙 기술이 유용한 것이고 고수들한테도 통하는 기술이면 숙달해서 게임할 때 사용합니다. 일부러 변칙을 배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탁구가 잘 늘지 않는 이유 중 세 번째 이유로 탁구는 박자 싸움인데 정박자로 치는 것만 배우기 때문입니다. 탁구 경기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박자를 맞춰주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빨리 칠 때는 바로 넘겨주지 말고 한 템포 죽여서 넘겨주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잡아놓고 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천천히 받아 넘기는 경우에는 공이 올라올 때 빨리 공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상대방도 정박자로만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느리게 칠 때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급하게 서두르기 때문에 공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백드라이브를 걸 때는 세게 치지 말고 커트 자세에서 상대가 예측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라켓을 돌려서 공을 두껍게 맞추고 툭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이 생각보다 빨리 날아가서 상대가 역공하기 어렵고 거의 받는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포핸드 자세로 전환해서 포핸드로 끝장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롱피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초보자들이 롱피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회전 문제도 있지만 공이 갑자기 느리게 와서 박자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롱피프를 상대할 때는 공이 천천히 오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4부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롱핀풀 월드는 앞으로 탁구의 기초와 롱핀풀 공격 기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 영상을 해설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롱핀풀 월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3부에 이어서 4부 순서로 탁구가 잘 늘지 않는 이유 중 네 번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탁구를 쉽게 배워야 하는데
어렵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탁구 선수가 아니고 생활체육인인데 선수들 치듯이 배우고 선수들 흉내를 내기 때문에 탁구를 잘 배우지 못하고 또한 잘 늘지 않는 것입니다. 주로 코치들이 선수 출신이거나 어려서 배운 경우가 많아서 자기가 배운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배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팔 스윙도 안 되는 초보자들에게 스텝 밟는 것을 가르치거나 드라이브를 가르치고 핫백 연습을 많이 시키고 이동하면서 공격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스텝을 아무리 잘하고 핫백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 팔 스윙이 제대로 안 되면 공을 잘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스텝 밟는 훈련이나 핫백 전화 훈련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포핸드, 백핸드를 자신있게 구사하게 되니까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발 때문에 실수하거나 실점하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탁구를 처음 배울 때는 어려운 기술을 배울 것이 아니고 쉬운 기술부터 정확하게 숙달하고 또한 단순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는 커트 서비스만 잘 넣을 수 있도록 하고 포핸드 스매싱, 커트, 쇼트, 백핸드 드라이브 이 기술들만 잘 익혀도 게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력이 향상되면 고급 기술들을 하나씩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자가 처음부터 게임에 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게임에서 잘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기술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핸드 드라이브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핸드 드라이브를 라켓을 탁구대 밑으로 내렸다가 올리면서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는 포핸드 드라이브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라서 선수들이나 탁구를 잘 치는 사람들이 하는 기술인데 초보자들이 라켓을 탁구대 밑쪽에서 올리면서 백핸드 드라이브를 하려니까 잘 구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백핸드 드라이브를 잘 하는데 라켓을 밑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공을 맞추는 타점도 무조건 내 몸에 왔을 때 세게 치지 않고 툭 밀어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많지 않고 상대방 맞고 넘어오는 것을 돌아서서 포핸드 스매싱으로 끝장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핸드 드라이브로 점수를 내려고 세게 치다가 실수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백핸드 드라이브는 상대가 못 받으면 감사하고 받아서 넘어오는 찬스볼을 포핸드로 끝장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커트도 마찬가지로 커트로 점수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들은 커트로 점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커트 서브를 넣는데 상대가 백 쪽으로 커트를 하면 바로 백 드라이브를 걸고 화 쪽으로 커트를 하면 포핸드로 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화 쪽으로 커트가 오면 포핸드 스미싱이나 반 드라이브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커트로 넘겨주면 상대에게 공격을 당해서 점수를 잃게 됩니다. 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트로 점수를 내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쇼트에 자신이 있으면 몰라도 상대도 쇼트를 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트로 넘겨주고 상대가 못 받으면 감사하고 받아서 넘어오도록 찬스볼을 만들어서 포핸드로 끝장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을 미리 연습을 해서 게임할 때 나도 모르게 동작이 나오도록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탁구는 연구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기술이 몸에 배서 어떤 동작도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도록 기술 연마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탁구가 잘 늘지 않는 이유 중 5번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한 가지 기술을 마스터하지 않고 이거 대충 저거 대충 하기 때문에 탁구가 잘 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 가지 기술을 자신 있게 구사할 정도로 숙달한 다음에 다음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포핸드 랠리를 정확한 자세로 자신 있게 구사할 정도로 훈련하고 포핸드 스매싱을 연습하십시오. 그 다음에 커트, 쇼트, 백핸드 드라이브 순으로 연습해서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재미있게 탁구를 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기술은 다음에 한 가지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롱핀풀 월드는 앞으로 탁구의 기초와 롱핀풀 공격 기술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기 영상을 해설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